네,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시 이제 지방세법 7급 이제 해설 강의를 할 거고요. 우선 저희가 뭐 7급을 잘 뽑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뭐 시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제 뭐 소수를 뽑긴 했죠. 2명을 뽑긴 하는데 근데 지방세가 이제 보통 9급은 저희가 많이 대비를 좀 하면서 시험을 보고 있고 근데 7급은 보통 수험생들이 별로 없기도 하고 보시는 분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 문제가 많지도 않고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걸 보면은 우선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우선 지문이 굉장히 다 길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했을 것 같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단답형이 굉장히 많이 내는 편이고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얘들은 지문이 보통 다 두세 줄씩 모든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분량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뭐 4페이지 전체가 꽉 채워서 분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시간을 평소에 푸는 것만큼 잡고 하셨어도 조금 부족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시간에 대한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지문들이 대부분 뭐였냐면 옳지 않은 거를 이제 고르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또 옳은 걸 찾는 문장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꼼꼼하게 다 읽어봐야 돼요. 저희가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럼 또 시간을 또 많이 뺏기게 되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내용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좀 배분을 잘못하면 거의 뭐 대본을 다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시험이라서 우선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죠. 1번 보시면은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 환급 그리고 환급 가산금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은 환급하는 해 수익금 중에서 환급할 수 없으며 그 법에 따라 과원납 등이 발생한 해 수익금 중에서 환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환급하는 그 해 수익금으로 환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원납한 그때가 아니라 환급하는 해 수익금으로 환급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지방수양급금하고 환급가산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내 통지를 하는데 그걸로 중단되진 않죠. 저기 중단되진 않더라. 그러니까 이런 기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국세를 하신 분들은 좀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 겹치다 보니까 내용이 그리고 3번에 납세자가 그 법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에 그 부과의 전부 일부를 취소하던가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물납 재산으로 환급해야 되고 이 경우 물납 재산에 대한 환급 가산금을 가산해서 환급한다. 이것도 국세를 하신 분이라면 다 알 수 있는데 제가 물납을 했다가 환급을 받을 때는 그 환급 이자 즉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진 않죠. 얘네들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4번이 이제 뭐 맞는 표현이고요. 2번 보시면 납세 확장, 뭐 연대 납세 의무, 제2차 납세 의무, 보충적 납세 의무 요걸 이제 옳은 것은 1번에 법인이 분할합병으로 해서 해산하는 경우 우선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이나 분할합병 나오면 그 분할한 법인이 아직 살아있냐 아니면 사라졌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냐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해산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러면 연대납세면 누굴 제외시켜셔야 돼요. 분할 법인을 제외하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산하는 법인하고 그리고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게 틀렸죠. 왜냐하면 해산한 법인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걔는 제외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2번도 뭐 어렵진 않죠. 보시면 사업의 양도 양술이나 제2차 납세의무인데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양도 이후에 납세가 확정된 게 아니라 양도 이전이죠. 양도 이전에 확정된 거. 그 다음에 3번에 공유물에 대해서 저희가 연대 납세의무가 있는데 거기 가로 안에 보시면 공동주택의 공유물은 포함하지 않고 걔는 제외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틀렸고 4번은 뭐 신해서 같이 책임지는 거죠. 3번 보시면 이제 가산세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1번 부정일 때 뭐 40%니까 실제로 이제 1번 보시고 바로 그냥 찾으면 되고요. 굳이 뭐 2, 3, 4까지 다 읽으실 필요는 없는 문제였는데 2번 보시면 지자체장은 법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자한테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아니죠. 가산세는 감면을 해주진 않죠. 저희가 해당 세목에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감면은 안 해주고 그리고 3번에 소득세법에 따라 주식 등의 취득가의 감소가 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표를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는 이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이거 좀 부득이한 사유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4번 특별징수무자 그러니까 국세로 본다 원천징수라고 보시면 되죠. 걔네들은 한도가 있는데 10%까지 그래서 20%가 아니라 10%다. 4번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3번 보시면요.
3번 뭐 문장이 엄청 긴데 4번 문제 자체가 기문이 다 길죠. 근데 3번을 보시면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과 제출한 자 또는 결정을 받은 자는 그 신고한 내용 뭐 관련해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바뀌었다. 그럼 소송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발적 사유라고 보시면 되죠. 후발적 사유는 뭐 다른 거 몰라도 6개월 나오면 그게 3개월이든 저희가 당연히 알 테니까 그래서 그게 틀렸다라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이 명확하게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걔를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 근데 읽다가 시간 엄청 많이 뺏길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지문이 보통 다 7, 8줄씩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지방소득세로 옳은 것은 1번에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한 용어 중에 외국법인 이는 외국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단체를 얘기하고 국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으면 얘는 뭐로 돼요? 내국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국세를 하신 분들은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였고 그리고 2번이 뭐 맞는 표현이고요. 3번 보시면 이제 수시부가에 대한 뭐 내용인데 두 번째 줄 보시면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저희가 수시부가를 하는 이유는 뭐야?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시부가를 하는 건데 당연히 포탈 우려가 없으면 수시부가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잘못됐고 그리고 4번은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은 법인 지방소득세 과표량 세액을 결정 경정했어요. 뭐 조사를 해갖고 근데 조사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그걸 다시 수정을 또 할 수 있다죠.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는 거고 6번 보시면은 취득세, 취득 시기로 옳은 것은 1번 이제 상속 유증의 경우는 그 개실, 상속 또는 유증 개실이 되고 그리고 2번은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 계약상 잔금 지급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이제 30일이 아니라 60일이고 그리고 3번 주문을 받아 건조한 선박이라면 그 건조 등이 완성돼서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이 아니라 그 인도받은 날로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중에 빠른 날이 되죠. 뭐 이런 것들 뭐 단수 남기니까. 그리고 4번에 보세 구역을 경유하는 수입에 따른 취득의 경우 수입신고 필증 교부일과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 중에 빠른 날을 취득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수입신고 필증 교부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7번 보시면 담배 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잘못됐고요. 그래서 1번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 담배 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세지는 제조 장소를 한다. 아니죠. 그 편의점 등의 그 매도인이 판매한 그 장소로 저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1번이 뭐 맞는 표현이고 2번 보시면 납세자를 위해서 지자체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가 반할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3자가 뭐 납부할 수 있긴 하지만 뭐 청구를 다시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3번에 지자체 그 징수금하고 지자체의 채권으로 금전의 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계를 할 수 없죠. 얘네들은. 그래서 뭐 국가에서 받을 돈과 이런 것들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지자체장은 지자체 징수금의 납부 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 30일에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9번에 레저세랑 지방소비세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3번 보시면은 특별징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지방소비세를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던가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 특별징수무자한테 그 가산세를 부과한다. 얘네들은 뭐 대신 해주는 거죠. 뭔가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대신 받아서 납부를 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부과를 하진 않죠. 일단 10번 보시면 등록 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 본고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은 다 뭐예요? 등록지로 가죠. 그래서 그 법에 따른 등록지로 가면 되고 2번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 3번은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더라. 그럼 이제 어느 쪽에서 납세지를 할 거냐고 했을 때 일단 등록 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시가가 큰 재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가 아니라 얘도 등록관청이죠. 등록한 데가 어디냐? 등록관청의 소재지로 하는 거고
그리고 공매 나오면 이때 뭐 높은 가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하죠. 그래서 그건 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11번에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중과 대상들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얘는 실제로 읽어보시면 하나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있죠. 3번에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 저희 골프장 같은 경우 이제 사치성 재산으로 이제 중과를 하는데, 그때 대상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회원제죠. 회원제 골프장만 대상으로 하는 거지. 뭐 대중제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10번 보시면 서류 송달로 가장 옳은 것은, 1번도 보시면은 고지 독촉이요. 고지 독촉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모두한테 송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서류라면 대표자한테 보내면 되지만 고지 독촉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두한테 송달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1번 뭐 틀렸고. 그다음 2번도 읽어보시면은 뭐냐면 그 납부기한 연장이거든요. 국가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고지를 늦게 했다. 그러면 저희가 연장을 해주죠. 14일. 근데 이제 예외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납기 전 징수요. 납기 전 징수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저희가 연장을 해주지 않죠. 그때는 이제 급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납기 전 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연장 대상이 되지 않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이 이제 맞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에 곤란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아니죠.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거를 보는 거죠. 뭐 그달 말일부터 이런 표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13번에 지방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의 법정 기일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이제 가산금의 경우는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확정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죠. 왜냐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나면 그때 가산금이 발생할 테니까. 그리고 2번은 지자체가 결정해서 고지하는 거라면 고민할 거 없죠. 고지서 발송일 될 거고. 3번이 맞는 거고. 4번 제2차 납세의무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징수할 때는 납세의무 확정일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한테 저희가 보내는 게 있죠. 납부통지서. 납부통지서를 발송할 거고,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된다. 다음 14번 보시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본다. 아니죠. 공부상 이제 형식일 뿐이고 저희 이제 실제로 갖고 있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15번에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예를 4번 보시면 자동차에 관한 지자체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 독촉을 거친 후에 체납 처분할 수 있다. 자동차는 계속 이동이 되니까 얘가 갖고 이제 딴 데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빠르게 압류를 하기 위해서 얘들은 독촉을 생략하죠. 독촉하지 않고 바로 압류로 갈 수 있고.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점주주는 좀 중요하니까. 근데 이건 취득세 비과세랑 같이 섞어서 찾는 건데, 1번 보시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유한책임사원 지분을 취득해서 최초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최초로 과점주가 됐다면 전부 취득으로 보죠. 전체를 이번에 다 취득을 한 걸로 봐서 과세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개수로 인해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이 10억 이하인 주택 개수는 비과세한다라고 되는데, 이때 기준되는 금액이 얼마였냐면 9억이죠. 9억 이하일 때. 그리고 3번이 맞는 거고, 4번은 임시건축물. 얘네들은 저희가 보통 비과세를 하지만 좀 기간이 길면 과세를 하죠. 그래서 존속기간 1년 초과하면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뭐 예외 없이 부과하지 않는 건 아니고 기간이 이제 길게 되면 부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17번 보시면 이제 주민세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도 이제 4번 보시면 그 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날로부터 과세 기준 현재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한테는 개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걔는 기준이 1년이죠.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가 될 거고. 18번은 지역자원 시설세랑 지방교육세로 옳은 것은, 1번은 이제 보시면 소방시설을 충당한 지역자원 시설세의 경우에, 그러니까 화재 위험이 큰 것들은 저희가 중과세를 했어요. 그래서 뭐 조그만 영화관이냐 좀 멀티 영화관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중과도 많이 하고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래서 우선 화재 위험 건물은 저희가 2배고요. 그러니까 300%가 아니라 200%가 될 거고,
그리고 대형 화재 건물, 그래서 멀티 뭐 이런 상용관 이런 데들이라면 5배가 아니라 그때가 이제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0%가 된다. 그 다음에 2번이 맞고, 3번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얘네들은 신고를 하는 거죠. 자기가 신고 납부하는 건데, 다만 이제 지하수 같은 경우는 뭐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가 아니라 보통 징수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는 신고를 해야 되지만. 그리고 4번의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 불순 가산세랑 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는 적용하지 않지만 제가 납부는 적용하죠. 그래서 신고만 적용하지 않는다. 19번에 체납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2번 보시면은 압류를 한 날부터 이제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해서 징수하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않으면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죠. 3개월. 그래서 이것도 3개월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뭐 계속 징수법, 그러니까 국세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고요. 20번 같은 경우 지방세 그 특례 감면인데, 그러니까 그 사례들은 나오지 않았고 실제로 그 특례 쪽하고 감면 쪽을 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헷갈리는 거 많아요. 얘네들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잘 보진 않는 파트다 보니까. 근데 이제 4번이 답이다는 알 수 있거든요. 별장은 이제 사치성 재산이니까 이런 것들은 감면할 수 없다라는 거는 저희가 찾을 수 있고, 나머지는 실제로 여러분 정확하게 다 외워서 맞추기 좀 쉽진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르지 않고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지방세 특례법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뭐 조약에 따르지 않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 하나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지자체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산출세 뭐 경감 감면 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년이 아니라 이제 3년이죠. 3년. 그리고 3번에 감면하려면 반드시 조례로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천재지변처럼 좀 급한 경우는 그냥 지방의회를 가지고 감면할 수 있죠. 꼭 조례를 가지고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방세 준비하신 분들은 보통 9급을 대비하니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내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9급은 이렇게 문제를 뭐 굉장히 사이즈 크게 내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수업에 했던 그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목적에 맞으니까. 9급 같은 경우 이런 사이즈 문제는 그렇게 몇 개 섞이지 않아요. 단답형이 훨씬 더 많이 낸 편이고, 그리고 뭐 해석을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단순하게 암기를 통해서 맞출 수 있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도 낼 수 있는 거는 이제 7급을 할 때는, 근데 7급은 저희가 또 많이 뽑지 않고 거의 뭐 매년 뽑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발표하는 거 봐야지 알 수 있고 몇 명 뽑는지도. 그래서 우선 이거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직 하시는 분들도 국가직 같이 좀 준비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같이 국세 좀 공부를 하시면 지방세 훨씬 편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